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3년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혁신성장 코리아에 출연하는 기업들이 아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많은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이 높은 바이어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언택이라든가 리모트 기업들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책임감,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에 사실 기대를 월등히 뛰어넘을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 기업, 특히 요즘 뜬다는 리모트 기업의 세계적 이렇게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R서포트의 서영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한테 먼저 보시면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R서포트의 서영수 대표입니다. R서포트는 2001년 11월 6일 창업을 한 이후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주 비즈니스로 창업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정상의 원격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업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확 와닿는 용어들이 원격, 네. 클라우드, 네. 리모트 이런 쪽에 예.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지금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인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프트웨어에는 원격이라고 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IT 기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IT 관리자들은 멀리 떨어져가 있는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격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 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기술이라는 것을 소프트웨어에서는 항상 중요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IT 관리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원격 기술이 실제적으로 일반 유저들에게까지 이제 침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R서포트의 원격 지원 기술입니다. 원격 지원 기술. 예전에는 네. 원격 제어 기술이라고 해서 관리를 위한 기술이었다고 하면은 네. 원격 지원 기술은 일반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또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상대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또는 코로나 협업하기 위한 사태에서는 기술. 지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언택 시대에 더욱더 각광받게 될 수 있었던 게 이런 원격 기술이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네. 맞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는 요즘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움직일 때는 미래에 대해서 네.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쪽이 이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창업이 2001년이죠? 네. 근데 어떻게 지금 같은 사태가 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2001년이면 꽤 시간이 경과됐을 네. 걸로 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창업했는지 예. 젊은 사람들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원래는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계 전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LG전자라고 하는 첫 직장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배웠고요. 그 컴퓨터를 배운 게 계기가 되어서 프로그래머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울이라고 하는 백신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스카우트되어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PC가 사용할 수 없는 PC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것을 원격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하워리에서 원격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작업을 하게 된 게 지금의 알서포트가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회사 배지를 지금 이렇게 네. 차고 왔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회사 배지가 이렇게 제가 차고 왔습니다. 회사 배지의 로고는 알서포트의 R을 형상화한 로고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좌상향이죠. 예, 우상향이니까 우상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성장의 욕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로고입니다. 예. 요즘 왜 알서포트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냥 대표 입장에서 다른 거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자라든가 이 업계에서 아주 부각되고 있는지 대표님이 좀 이렇게 작가의 어떤 이름은 이렇게 각본과 관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서포트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각광받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알서포트가 철저히 준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국가가 대통령님께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기 이전에 네네. 저희들은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뭐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월 28일 날 내부에 전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사실 그때는 했거든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좀 잘 못했었거든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이렇게 빠르게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일본의 비즈니스를 많이 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아무래도 재난이 많은 그렇습니다.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큰 재난이 있었고 그때 저희들이 IT가 기업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일본의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파트너로부터도 큰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1월부터 준비를 해서 1월 말에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IT 기업으로서는 최우선적으로 3개월 무료를 선언을 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게 아마 주목받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당시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사기업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엄한 네. 그 세계적인 팬데믹 문제에 임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개월 무상 서비스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무상을 결정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네네.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서브 부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 사원이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그 무료 선언 이후에 무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신청하는데 아마 업무 처리를 하는데 아마 전 직원이 다 매달려서 업무 처리 진행을 할 정도로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고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비용도 뭐 상당히 많이 들었죠.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무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먼저 임하자라고 네네.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그게 향후에는 알서포트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기업은 4월 말일로 끝났습니다만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무료를 선언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변화하면서도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변화가 스몰 체인, 작은 변화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항상 세계적으로 큰 변화든 뭐 14세기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큰 문제에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도 이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관계없이 앞으로 원격이라든가 이런 측면 하나의 대세를 잡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핵심의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라든가 또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의 기업으로서 저희들이 제가 속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군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네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의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코로나 사태에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런 테마에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졌을 때 생산성이 높을까, 높지 않을까에 대한 기업인들이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갑작스럽게 다 재택근무를 실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느 정도는 생산성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재택근무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인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들 한국보다도 더 앞서서 재택근무를 실행하고 올림픽을 준비했던 국가의 사례를 비춰보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예 코로나 이후에도,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제 비상사태를 종식한 이후에도 50% 주일에 2일만 출근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택근무는 기업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문제가 없고 일하는 방식을 변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저희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고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생산성이 가능했겠죠? 예, 네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모두에서 소개할 때 우리 작가가 아시아 크라우드의 선기업자다 이렇게 이제 써줬습니다. 제가 3개 이렇게 크라우드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리모트라든가 이런 쪽에 크라우드 기술이 얼만큼 되길래 이런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네. 또 우리의 국격을 높이게 됐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격, 리모트, 그다음에 크라우드의 어떤 기술력 이것을 좀 아시아에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세계 하나니까 네. 세계로 좀 비교해서 지금 어느 위치인지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IT 강국에는 IT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드웨어 IT도 있고 핸드폰과 같이 5G와 같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임에 틀림이 없고요. 소프트웨어 강국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K 방역에도 주된 핵심이 빠른 소프트웨어로 대응을 해서 전 국민들이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일본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은 분명한 IT 강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이제 원격 솔루션 분야에서는 R서포트가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2001년도에 창업할 때 원격 기술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세계 넘버원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밀림이 없이 그러니까 성장을 줄곧 해왔다라고 하는 게 그 기술이 기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 문제 진정 여부와 관계없이 리모트 원격 진료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면 원격하면 2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네. 의료 문제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국민의 생활 입장에서 이게 의료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만큼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그건 논쟁이 있습니다는 그냥 기업인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데 단계적 실행을 했다라고 저희들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생활 의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 국한되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당뇨병 환자라든지 그런 환자분들은 매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진은 반드시 방문하고 재진일 경우에는 화상으로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원격 진료까지 최근에 더 확대해서 네.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IT 기기를 조합해서 심전도를 체크하거나 혈압을 체크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의료 기기를 원격으로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약간은 좀 멀리 좀 버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생활 방역을 하듯이 네네네. 생활 원격 진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격을 의료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의사와 환자와 모두가 이렇게 조금씩 체험을 해보면서 편리함을 알게 될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네네. 더 원격으로 기계까지 컨트롤하면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격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에서는 수시로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했을 때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 학교의 수업을 놓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항상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처럼 우리 환경TV처럼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이 수업을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지 않고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 상담을 화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원격이라고 하는 범위를 단순히 이제 학생들을 위한 이제 화상 수업을 위주로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부모님까지 참여해서 할 수 있고 감기가 걸렸거나 이렇게 아픈 학생들이 집에서도 끊어짐 없이 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단계적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줌 비디오 네. 이렇게 해서 편리하는데요. 안정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하워링도 나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러는데요. R 서포트가 그 줌 비디오보다도 더 아주 안정적이라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줌은 뭐 분명히 세계적 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줌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서버가 있게 되죠. 아무래도 미국의 서버가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는 네, 것도 네, 사실입니다. 네. 뭐 최근에는 줌이 뭐 중국을 거쳐서 데이터가 넘어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회사의 기술은 줌과는 약간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줌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 네. 기술이고요. 네. 저희들은 좀 더 편리하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기반의 기술입니다. 브라우저 그래서 기반은 뭡니까?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만 알면은 그냥 예. 사용할 수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화상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기반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기가 세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만큼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기술이 기본적인 기술의 차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화상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미디어 서버라고 해서 방송 장비와 같은 그런 어떤 고난이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버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줌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R 서포트의 가장 강점은 시청자분이 2001년서부터 이렇게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개발에 무엇보다도 네. 서 대표님이 아주 주력한다 그러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R스포트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구원 출신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20명 정도가 있는데요. 본사에 많군요. 네. 130명 정도가 연구소 소속입니다. 50%가 넘네요. 예, 58% 정도 아마 될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만큼 얘기해본, 네. 뭐 소프트웨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네. R&D 비중으로 보면은 뭐 38% 정도의 매출의 38%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단순히 R스포트가 그냥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다양한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말씀처럼 하드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드웨어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I도 연구를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방송을 위해서 하니까 서 대표님이 이제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해서도 수출하겠다 하는 이런 쪽에 계획이 있는 거로 되는데 그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계획 같은 거 잠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네. 원격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로우 레벨 기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업들에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예로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직 구인이라고 하는 어떤 포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포탈에서 저희와 같은 화상 회의 솔루션, 화상 면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한다거나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SDK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화상이나 원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기술들을 다른 회사들에게 API 형식으로 모듈 형식으로 뭐 하나의 부품 같은 거죠.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본의 많은 기업들도 쓰고 있고요. 네. 사실 더 여쭙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더 이렇게 서 대표님을 이 방송은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기업이 속정하면 또 나오거든요. 시청자분이 궁금하시면 또 나오거든요. 네. 시청자분이 부르면 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형태를 보다는 그냥 시청자분한테 직접 이제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점, 궁금한 점 아시니까 그냥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을 만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경TV의 시청자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R서포트의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네. R서포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R서포트의 주주분들은 올해 R서포트의 성장세, 코로나 이후에 얼마만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 4분기 이후에 상당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스포트에 관심이 많은 그 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R스포트라고 하는 회사를 이번 코로나 이후에 처음 듣게 되셨을 텐데요. R스포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글로벌리하게 클라우드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술력 있는 회사, 그리고 한국을 빛낼 회사로 꼭 인식을 하셔서 R스포트의 좋은 감정을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도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의 제 스트레스도 이게 풀어주신 데 대해서 이 어려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의 임직원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사회가 급한 사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R서포트는 상당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더 화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서 대표를 비롯해서 임직원이 갖고 있는 이렇게 기술력 이외의 도덕성이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가 하나로 갈 때 자기가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해서 그러한 이렇게 그런 가치의 소중함을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R서포트 그다음에 서 대표님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이 나오셔서 훈훈한 한국 경제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테이크업해서 세계적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선진국으로 한국 사람보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이렇게 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R서포트에서 이렇게 국민분들이 관심을 상당히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R서포트에 의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하고 해소하고 그다음에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국민의 관심과 애용을 해주시길 권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